20회 통일언론상 그리고 제26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익 통일언론상 심사위원장으로부터 수상자 발표와 선정 경위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익 심사위원장은 현재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 약칭 언소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20회 통일언론상 수상작으로는 대상의 뉴스타파의 국정원 간첩조작 연속 보도, 그리고 특별상에는 오마이뉴스에 연재된 재미동포 아줌마 또 북한에 가다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잘 아시다시피 KBS와 MBC, YTN 등 공영방송에서 해직됐거나 스스로 사표를 던진 방송 언론인들이 제작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안언론입니다. 작년 7월 11일 최초 보도인 화교 남매 간첩 증거 허점 투성이를 필두로 최근까지 70건에 가까운 리포트와 2편의 장편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면서 집요하고도 깊이 있는 추적 보도로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던 국정원의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간첩 조작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국민적 비난으로 위기에 몰린 국정원은 간첩 조작 논란의 중심지인 중앙합동신문센터를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로 바꾸는 등 개혁안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기원은 현 정권 탄생의 비밀과 직결됩니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 개입, 즉 부정선거 의혹을 덮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잇따라 대형 사건을 터뜨리면서 이른바 물타기를 해왔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조선일보를 매개로 한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유도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 해체,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해산 시도, 정의군 사재단 박창신 신부에 대한 수사 등으로 이어지는 1년의 공안 사건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판 유신정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과 군사이버 사령부 등 국가기관들이 불법적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임에도 이를 은폐 호도하기 위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못된 버릇이 아버지 박정희 때의 유신정권과 한박이처럼 닮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 잘 드러났듯이 누적되는 실정, 즉 무능과 무책임, 표리부동과 후한무치의 그늘은 현 정권의 앞날을 어둡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연속 보도는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협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을 백일화에 폭로함으로써 남북 갈등과 대결의식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특별상을 받게 된 오마이뉴스의 재미동포 아줌마 또 북한에 가다는 한국 언론에서는 사라지다시피 한 북한 동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5.24 조치로 시작된 남북교류 전면 중단으로 다시 금단의 땅이 돼버린 북한의 실상을 제한적이나마 편견 없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재미동포의 신분을 10분 활용한 객관적 접근은 이데올로기로 가로막힌 마음의 분단을 뛰어넘어 정서적 공감과 설득력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0편의 출품작 중 절반 정도가 남북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기대 효과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통일로 갈 것인가 하는 과정은 생략한 채 통일 이후의 장밋빛 청사진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근거 없는 환상을 부추기고 결국은 현 정부의 정책에 부화뇌동하는 결과를 빚게 될 뿐입니다. 군사 독재 시대에나 있는 줄 알았던 간첩 조작질이 횡행하는 한 통일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부장의
심사 경위였습니다. 자, 수상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20회 통일언론상 대상의 뉴스타파 최승호, 정유신, 오대양, 최영석 기자, 제20회 통일언론상 특별상의 오마이뉴스의 신은미 기자, 신은미 기자를 대신해서 오마이뉴스의 김지현 기자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올라오시죠. 시상은 박건식 한국 프로듀서연합 회장이 해주시겠습니다. 통일언론상 그리고 통일언론상 특별상 순으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다 가려버리네. 제20회 통일언론상 대상 뉴스타파 최승호, 정유신, 오대양, 최형석. 그녀들은 평소 평화 통일을 위한 언론 활동에 노력해왔으며 특히 국정원 간첩 조작 연속 보도를 제작 보도함으로써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4년 10월 24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강성남, 한국PD연합회 회장 박건식 축하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뉴스타파팀은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언론상 특별상 수상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시상해주신 박건식 PD연합 회장님 다시 한번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분께서 오늘 통일언론상 특별상 수상하셨는데요. 재미동포이시기 때문에 김지현 기자가 대리 수상합니다. 제20회 통일언론상 특별상 오마이뉴스 신은미 기자. 귀하는 평소 평화통일을 위한 언론활동에 노력해왔으며 특히 재미동포 아줌마 또 북한의 가다를 제작 보도함으로써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4년 10월 24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강성남, 한국PD연합회 회장 박건식.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 또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뉴스타파 간첩보도 정말 공을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승호 앵커가 꽃다발을 주지를 못하네요.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MBC 있을 때도 통일언론상 못 받았습니다. 드디어 해직이 돼가지고 이 뉴스타파에 와서 받으니까 정말 관계가 무료합니다. 우선 우리 YTN에서 해직이 돼서 이번에 저하고 같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계속 쭉 보도해서 이번에 상을 같이 받게 된 정유신 기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명은 우리 뉴스타파 신입 사원들인데 이번에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오대양 기자고 최형석 기자입니다. 이렇게 상을 받고 보니까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두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정말 40년 전에 이렇게 자유언론의 횃불을 드셔가지고 그 횃불로 우리 후배들의 가슴에 자유언론의 불꽃을 피워주신 우리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아마 여기 대부분이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해직이 돼서도 이렇게 마음껏 보도할 수 있는 뉴스타파라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계속 지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진실의 수호자 35,000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노력해서 이렇게 간첩조작 사건을 계속 이렇게 밝혀주고 계신 우리 민변 변호인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상을 수상한 재미동포 아줌마 신은미 시민기자님을 대신해 오마이뉴스의 김지현 기자가 수상소감을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자리에서 오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요. 네, 먼저 신은미 시민기자가 현재 미국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선배님들과 교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히 수상소감을 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신미 선생님 목소리가 참 좋은데요. 저처럼 이렇게 걸걸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업기자가 아닌 제가 이 상을 받는 게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족의 화합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영원하고 통일운동은 아닙니다. 국경을 여행하면서 그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느낀 대로 남녘의 동포들에게 통일의 염원을 담아 전했을 뿐입니다. 남편의 제안으로 떠난 첫 여행은 읽히지 않았던 발걸음이었습니다. 북한이라면 관심도 없었고 또 종교적 신념을 다해 노력해봐도 사랑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했다면 북한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다를까, 그리고 이질감의 골은 얼마나 깊을까 등의 호기심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첫 북한 여행을 통해 이질감은커녕 그들은 우리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라는 동질감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동질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조국이 분단되어 있다는 생각에 고통은 배가 됐습니다. 제 관심사는 북한이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느냐가 아니라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족적 정서를 공유하고 있을까가 됐습니다. 제게 북한 여행은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제 조국의 일부이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저의 수양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통일 영원을 가슴에 안고 계속 북한에 갈 것입니다. 통일언론상 특별상을 수여해 주신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그리고 전국 언론노동조합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전달해 주셨고요. 신은미 시민기자는 올해에도 다시 북한에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북한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음악 유치면을 통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또 후속 보도가 있을 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재일동 촬영 감사합니다. 소속됐다가 김재규의 총탄을 박정희가 숨진 직후 추록했지만 목살에서 얻은 병마로 돌아가신 고 안종필 위원장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뜻깊은 상입니다. 네, 동아TV의 이영록 심사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방송입니다. 선정 경기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제26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수상자는 한국방송의 보도본부 인사검증 TF입니다. 심사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종필 자유언론상은 차라리 꺾일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이런 신념으로 자유언론 실천운동에 헌신하시다가 1980년 2월 옥중에서 얻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동아TV의 제2대 위원장 안종필 선생의 유지를 이어받고자 제정 시상하는 언론상입니다. 특히 금년은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있은 지 40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언론 현실은 1974년 자유언론 실천 선언 당시 상황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참담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언론이 입을 닫으면 자유로운 생각의 품은 오지 않습니다. 창조의 에너지가 소멸되고 헛것이나 악의들이 판을 친다면 우리 언론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마치 중요한 것인 양 과대 포장을 하고 가공된 이미지로 여론을 왜곡하는 언론들이 창궐 하는 세상에서는 정도의 자유언론은 설당이 없습니다. 수백 명의 생떼 같은 꽃다운 목숨들을 진도 앞바다에 수장시킨 지난 4월 16일에 세월호 대참사 이후 말과 글을 바꾸기를 거듭해온 대다수 언론들의 보도 행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4.16 이날을 전후하여 달라져야 한다고 목청을 한껏 높였던 그 많은 언론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골든타임을 외쳐대던 언론 꿈들은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돌아서면서 또 다른 골든타임을 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착잡한 언론 현실 속에서 동아트리는 올해로 26번째가 되는 안종필 자유언론상 수상자를 찾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자를 공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가운데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 흉흉해진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서둘러 시행한 개각 과정에서 나타난 문창급 국무총리 후보를 비롯한 현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철저한 인사검증과 보도를 통해서 권력을 감시, 비판, 견제함으로써 언론의 순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은 한국방송보도본부 인사검증 TF를 제26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고위공직자 검증을 둘러싼 KBS의 집중적인 보도는 정부의 고위공직자 선정 기준과 검증이 국민들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을 폭넓게 조성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일반 국민사에서는 공직자의 역사인식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공감대를 크게 넓혔다는 그런 부수적인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KBS 인사검증 TF는 올 6월에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방송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송기자클럽이 선정한 2014년 2분기 BJC 보도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상의 영예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부터 비록 최종적으로는 징계 시위가 낮아지긴 했지만은 원고 결정이라는 그 제재를 받는 멍해를 쓰기도 했습니다. 인적 구성으로 볼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는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한국 언론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서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바라보는 눈길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것이 바로 우리 언론이 취한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이에 안종필 자유언론상 심사위원회는 KBS 인사검증 TF의 보도를 위한 치열한 언론인 의식과 보도 이후 겪고 있는 고난의 길을 헤아리면서 이 팀에게 자유언론의 정신과 그 홀을 기리는 안종필 자유언론상을 드려 마땅하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이용명 과장 심사위원회는 평의가 방송연구원 이미주 조항에 비롯해서 애써 있었습니다. 시상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종철 위원장님 올라가시고요. 수상자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KBS의 문창급 국무총리 후보 인사검증팀 오늘 안종필 자유언론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26회 안종필 자유언론상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한국방송보도본부 인사검증 데스크포스팀 김귀수, 이병도, 정수영, 김현주, 홍성희 기자. 위 기자들은 2014년 6월 4.16 세월호 대참사 후 민심 수습을 위해 시행한 박근혜 정부의 제2기 내각 개편 과정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철저한 사전 인사검증과 함께 심도 있는 보도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선정 기준과 검증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공직자가 지녀야 할 역사인식의 덕목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들의 노력이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라는 언론의 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의 정신에 가장 잘 부합된다고 판단해 이 상을 드립니다. 2014년 10월 24일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축하합니다.
우리 정현주 사장님도 나오셨네요. 네, 국회와 흥분이 찌어옵니다. 네. 정현주 KBS 전 사장님도 나오셨고요. 친정은 떠났지만 현재 뉴스타파 대표로 계신 김용진 선배께서도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상금은 100만 원입니다. 상금 10만 원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인상을 받고 싶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한번 올려볼까? 내년에는 더 올리겠다는 위원장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현준 KBS 사장께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고 건의를 해주시니까 더 무게가 있고 사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김용진 뉴스타파 사장께서도 대표되셨습니다. 이재호 선배도 친정이라 그런지 가슴이 북받쳐 오는 것 많이 같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네. 자, 우리 4명의 기자를 대신해서 김귀수 기자가 수상 소감을 밝혀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KBS 보도본부 김규수 기자입니다. 어제 먼저 인사검증 TF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가 이병두 기자고요. 그다음에 김현주 기자고요.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번 인사검증 TF를 사실상 촉발시키는 일을 했던 저희의 막내 기수나 다름없는 38기, KBS 38기 홍성희 기자입니다. 앞선 분들도 세월호 관련 말씀을 하시는데 세월호가 KBS에 던진 파장도 무지하게 컸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저희의 38개 막내 기수 기자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성명서를 썼습니다. 그 성명서가 지난 6월 뜨거웠던 KBS의 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저희 인사검증 TF였습니다. 저희가 감히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이 상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사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는 순간 저희가 이 상을 과연 받아도 되는지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상을 받게 되면서 동학수의 선배들이 저희들에게 너무 큰 멍해를 지어주시는구나. 저희들이 어디 가서 이 기자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 기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멍해를 저희한테 지어주셨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보도를 하고 기뻤던 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도 이후에 저희끼리 옥상에서 흡연자인 저와 이병두 기자가 얘기를 나누는데 세월호 영령들이 이 웹사이트를 처음 발견하게 된 김현주 기자의 손을 그 사이트로 옮겨서 보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일을 주어준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실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실 많은 우리 5명의 팀원들과 저를 포함해서 가슴속에는 분노가 가득 찼던 게 사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2차례 출석을 해 의견 진술을 하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의심하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과연 잘못된 건가, 우리가 보도했던 것들이 과연 진실이 아니었던가라는 그런 순간들을 겪어야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관계자징계라는 중징계에서 번구라는 낮은 징계로 떨어지면서 비겁하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더 싸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기에는 사실 너무나 피곤하고 심적으로 큰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비겁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 사건이 지나고 이제 마음이 다들 평온해지는 순간에 그저께 KBS 국감에서 다시 한번 분노가 치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무차급 보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KBS의 고위 관계자께서 방송통신심의위에 제재를 받았다라는 말로 가름을 하시거든요. 그 순간 치밀어오는 분노를 어찌할 줄 모르고 하시다가서 애꿎은 담배만 피어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당한 것도 없고요. 월급 깎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사실 선배님들처럼 그런 엄청난 수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는 기사를 하나 주어서 썼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반향과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큰 상을 주셨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상의 의미 가슴속 깊이 깨닫고 기레기가 아닌 진정한 기자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평생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홍성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ETF에 들어와서 같이 선배들과 일하게 됐다는 게 너무 큰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렇게 의미 있는 보도도 하게 돼서 정말 제 짧은 이제 보자 4년 차인데 벌써 이렇게 너무 큰 상을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말 이 상을 받은 이상 이 상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보도를 앞으로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의무감과 또 욕심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당히 또 우리 선배들께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차렷 선배들께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언론 40년 출판 기념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언론 40년 출판 기념회 전에 잠깐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나들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노래하는 나들 멤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노래하는 나들은 1980년대 노래팔 문화운동을 주도했던 노래를 찾는 사람들로 구성된 노래팀입니다. 예술성과 운동성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하는 나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래하는 나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선배님들과 같이 이렇게 노래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상을 좀 어떻게 많지 않은데요. 그냥 떨어져서 노래를 그냥. 저희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노래를 했던 문진호와 김가연이고요. 사학주자 신재철 씨와 함께 노래하는 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노래는 좀 밝은 노래로 하겠습니다. 나의 노래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고 계셔서 듣고 계시는 건지 안 듣고 계시는 건지 항상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나무에 관련된 노래들입니다. 이 노래를 여러 자리에서 불렀지만 오늘처럼 정말 이 노래에 어울리시는 딱 맞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 자리는 오늘이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 것 같습니다. 7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죠. 상록수, 김민기 선생님의 상록수, 그리고 80년대와 90년대 저희와 우리가 함께 했던 소라 푸르른 소라, 그리고 2000년대에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나무,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노래 같이 부르시죠. 저들의 소리 돌보는 사람도
다시 올 봄을 기다리는 뜨겁던 여름 비바람 속에 외로운 눈물과 가을날 아픈 이별하고 다시 올 봄을 기다리네 다시 맞을 봄날에 안전한 나이테를 더하고 더욱 터진 푸른 꿈들을 두 팔 벌려 세상에 펼치니 더욱 터진 푸른 꿈들 두 팔 벌려 세상에 마지막 노래는 광야에서 다 아시죠? 다 같이 부르시면서 끝낼 겁니다. 숨기는 가슴 안고 사라져